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 자꾸 독서했는데 국어 단원평가를 못 봤대요. 아니죠. 단원평가를 잘 보려면 교과서 공부를 했어야죠. 독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독서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해력의 문제라고. 정말 그런 분도 있나요? 있어요. 독서 만능주의가 있다고요. 우리 자기주도 학습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어요. 네. 사실 아이들이 무슨 자기주도 학습을 하냐. 네, 네. 말도 안 된다. 근데 결국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책 보니까 네. 초, 중고로 나누지 마시고 네. 초중과 고로 나눠야 된다. 이거 연관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중등을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초등 때 다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중학교 때부터 달려야 되니까. 네, 부담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고등부터가 실전이고 초등은 일단 엄마가 같이 해주다가 이제 중등부터 저는 자기주도 연습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너무 자기주도 하다 보니까 공부에 있어서 아이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런 질문들 많아요. 오늘 또 제가 받고 온 질문인데 엄마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수학 문제 풀라고 하면 문제집을 막 찍고 의자를 막 빙빙 돌리고 난리 났어요. 근데 아이한테 학원을 가라고 했더니 아이가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권위를 가지고. 왜냐면 초등 아이가 자기 입으로 엄마 나 생강루트 다닐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있죠. 죄송해요. 예. 근데 무슨 말씀인지 그건 알겠어요. 친구들한테 생각노트니까 하는 거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수학을 싫어하고 네. 관심 없는 아이가 자기 입으로 수학학원 다닐래요. 네. 그런 애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맞죠. 네. 생각노트 아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네네. 다녀야 되니까 그중에 고르라면 생각노트인 거지. 그쵸. 놀래 갈래 그러면 그쵸. 놀겠죠.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학원 선택 권한도 다 주시고 문제집도 당연히 수학 싫어하는 얘면 수학 심화 문제 풀기 싫죠. 누가 자기 입으로 나 최상위 수학 사달라 그럽니까? 수학이 싫은데. 근데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이제 심화 문제 도전해 볼래?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교육의 시작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꾸 그걸 요즘 공부 정서 하면서 공부는 자기가 해야 의미가 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저는 그건 중고등 때는 하는 얘기다. 초등 때는 아니다. 초등 때는 일단 시작을 해야 내가 뭘 좋아하고 무슨 과목을 잘하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작 자체를 자꾸 미루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시키긴 시켜야 된다. 시켜야죠.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아이를 학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개입이 필요하다 엄마가.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다. 그래야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지. 원하지도 않은 얘한테 초등 얘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저는 보통 공부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게 되는 순간은 사춘기 한번 겪고 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기 시작하고 속도 들고 좀 더 내 미래에 대해서 학교나 학원이나 진지한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진심으로 하게 된다고 보고 그게 저는 보통 중3 아니면 고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주장은 지금 그때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고등학생들을 보면요. 공부하려는 마음을 먹은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네, 이제 고등 돼 보니까 현실을 깨달은 거죠. 좀 늦었지만. 그런데 제가 이 학생을 봤더니 초등 수학도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고 독서도 안 했고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학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공부 동기부여를 저는 억지로 만들어주는 건 어렵다고 봐요. 초등 학부모님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서울대 한번 데려간다고 동기부여 생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다들 서울대 갔겠죠. 되는 애들이 있죠. 그 사례를 보고 가는 거죠. 그때뿐이죠. 그거 한번 갔다고 평생 가진 않거든요. 결국 일반적인 아이들은 공부 동기부여는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 초등 학부모님의 역할은 아이가 아직 공부 욕심이 없더라도 일단 기본은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거가 딱 저는 초등 학부모님의 역할이고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그런 방향성이 초등 때 욕심 없다고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 욕심은 없지만 일단 공부는 하는 아이였다가 중고등학교 때 욕심까지 더해지는 아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습관은 잡아줘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걸 지속력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그걸 제가 지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속력이라는 건 애가 알아서 쭉 지속할 일은 없고 맞아요. 애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졌을 때 탄력받아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요즘에 많이들 공부는 중고등, 특히 뭐 고등이 제대로 된 시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고등은 1학년부터 실전입니다. 실전. 고등 때는 선행 나갈 시간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중3 때 쌓아온 실력으로 고등 3년 근근히 버티는 거라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는 사춘기가 되는 순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6년 동안 공부 습관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엄마들의 고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밸런스를
밸런스를 잘 잡아야겠지만 네네. 결국은 관계잖아요. 관계죠. 제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랑 관계가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네, 관계가 좋았죠. 근데 이제 어머니들의 고민은 좋아, 이제 우리 작가님 말씀 듣고 네네. 내가 아이를 그래도 기본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취미랑 이 공부를 구별해야 된다고 보고 그 중에 저는 이제 집에서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게 저는 독서라고 봐요. 독서. 그래요? 독서를 부모님이 욕심을 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은 책을 읽히려다가 갈등이 많아진다고 봐요. 책의 종류. 그쵸? 책의 종류.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늘 주장을 하는 게 너무 이 세상이 초등 국어를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들 독서라고 대답하다 보니까 독서가 고평가됐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막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네, 막. 저는 독서 만능주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초등 시기에 독서 습관을 잡자는 이야기는 저는 독서라는 게 아이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고 아이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독서는 독서고 취미다. 취미다. 취미가 되려면 재밌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돼요. 과학책을 안 읽었다고 해서 과학 공부 큰일 나지 않아요. 과학 문제집 풀면 되거든요. 따라갈 수 있어요. 초중고까지. 역사도 요즘에 너무 필독서 무슨 삼국지를 안 읽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전 삼국지 싫어합니다. 삼국지는 사실 읽지 말라는 분도 있어요. 워낙 요즘 너무 필독서라고 하니까 마치 그거 안 읽으면 역사 큰일 날 것처럼. 요즘에 해리포터. 그러니까 해리포터. 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걸 안 읽어도 역사책 안 읽어도 역사 잘할 수 있고 수학책 좀 싫어해도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분해라. 그런데 자꾸 독서를 공부로 연결 지으려다 보니까 싫어하는 책까지도 억지로 읽히려고 하다 보니 저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거를 재미있게 해주려는 시도도 많잖아요. 재밌게 해주려는 시도도 많죠. 그러니까 독서를 싫어하는 책을 읽힐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가님도 네. 어렸을 때는 수학이나 역사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죠. 그런 책도 잘 안 읽었습니다. 어떤 책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문학, 동화책을 좋아했고 그런 것만 독서 시간에는 제가 읽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싫어하는 분야의 책을 읽히고 싶으면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말처럼. 그러면 싫어하는 책은 독서 시간이 아닌 공부 시간에 넣어라. 구분을 해라. 아이가 과학책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읽히고 싶으면 아이의 독서 시간을 뺏지 마시고 공부 시간에 10분을 주고 과학책 2페이지 읽는 걸 그냥 숙제로 하는 거예요. 즐기라고 하지 말고 문제집 읽듯이. 어머니들은 그런 책을 읽으면 흥미가 생길 거라고 사실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리고 그걸로 흥미를 느꼈더라도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 자꾸 독서했는데 국어 단원평가를 못 봤대요. 아니죠. 단원평가를 잘 보려면 교과서 공부를 했어야죠. 독서가 아니라. 수학 문장제도 아이가 약하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독서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해력의 문제라고. 정말 그런 분도 있나요? 있어요. 독서 만능주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 문장제가 약하면 수학 공부를 해야죠. 얘가 학교 수업이 과학이 어렵대요. 그러면 그 해답이 과학책을 읽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읽었겠죠. 과학 수업이 어려우면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정리해주면 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부는 공부고 독서는 독서다. 요 주장은 재밌어요. 얘기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의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정말 제가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는 부분인데 독서로만 문해력과 어휘력을 다 채우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저는 커진다고 봐요. 독서로 어휘력을 채우려다 보니까 아이가 싫어하는 책도 읽히게 되거든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한자나 차라리 어휘를 다룰 수 있는 문제집이나 공부로 채우는 게 더 직접적일 수 있다. 아니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리던가. 그리고 문해력도 사실은 문해력의 핵심이 중심 문장을 찾고 무슨 말 하는지 파악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독서로 그게 안 되겠으면 독서는 취미로만 두고 문해력 문제집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잘 수업을 들어라. 차라리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저는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독서로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힘들어진다. 저는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된다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작가님이 사실 이렇게 뭐 유니콘 같은 아이들에서 벗어나서 쟤처럼 했는데 잘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희 애들은 거실에다 깔아놨더니 그거 보고 과학 뗐어요. 막 이런 애들 보고 부모님들 불안해하는 거를 그럴 필요 없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초등 학부모님들은 그런 분들 많거든요. 초등 뭐 과학 줄글책만 읽었더니 초등 과학 수업 듣는데 아무런 무리 없었다. 근데 저는 그건 너무 시야가 초등에만 국한된 거다. 중등만 가더라도요. 과학책을
책을 아무리 읽었어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초등에만 한정 짓고 독서했더니 과학이 되더라. 그거는 초등 때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문장제를 아무리 이제 많이 읽었어도 저는 사실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수학 문해력을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런 교재를 만들어요. 수학 문장만 주는 거예요. 수학 문장만. 그리고 식으로 싹 바꿔라. 답 안 써도 좋으니까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꾼 연습만 따로 해라 이거죠. 확실히 좋아져, 확실히. 네. 그래서 너무 저는 아이들이 모든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과목 독서를 안 했다고 해서 그 과목이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은 어른들도 모든 드라마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취향이잖아요, 취향. 근데 아이들한테 모든 책을 좋아하길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이제 뭐 작가님 책도 읽고 영상도 봤지만 SNS 보면 누구는 영어책 깔아놨더니 영어를 잘하게 됐고 누구는 과학책을 깔아놨더니 과학을 잘하게 됐고 무슨 선생님 뭐 저 역사책 깔아놓으니까 그냥 역사 잘하게 됐고 이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은 역사책도 갖다 놓고 과학책도 갖다 놓고 영어책도 갖다 놨는데 얘가 왜 셋 다 잘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책을 또 싫어했을 때 불안해지고. 근데 뭐든 공부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독서는 좀 더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학습 만화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학습 만화 괜찮다. 괜찮다. 흥미만 생겨도 어디냐 그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공부에 있어서 독서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는 좀 그렇게 봐요. 너무 학부모님들이 독서 하니까. 독서에 목매지 마세요. 독서는 간접적이잖아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고, 너무 초등에만 눈높이 하지 말고.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독서에 목매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솔직한 얘기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을 그래도 찾아주는 건 제일 중요하죠. 너무 유익한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동화를 약간 무시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세요. 고양이 해결사 깜냥 읽었다고 하면 얘가 하는 얘기가 뭐 고양이 귀엽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도 과학책 읽으면 뭐 배웠다고는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저는 문학과 비문학 중에 하나만 읽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문학을 읽으라고 해요. 왜냐면 문학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 되고 이 책의 주인공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그건 배운다고 해서 잘 못하거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이과형 학생들은 비문학을 그래도 잘합니다. 문학이 어려운 거예요. 문학이. 제가 지금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이 고양이 해결사 깜냥을 읽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과형 아이들한테 권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네. 뭐냐면 얘가 나중에 수학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가겠니? 너는 수학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가지 않을 거야. 너가 대학 가는 데서 리스크가 되는 건 분명히 문학일 것이다. 맞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문학이 취미로 남겨두면 좋겠지만 이건 결국 과목으로 들어가고 MBTI F의 감성 그런 게 사실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 글의 주인공이 여기에서 운 이유를 골라라.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죠. 이 주인공이 슬프다라고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어. 근데 슬픈 거 확실해? 안 슬플 수 있잖아. 자꾸 자기 생각을 넣는 거죠. 논리적으로. 선생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초등 국어에서 독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저는 공부로 채울 수 있다고 봐요. 과학책을 싫어하면 과학 공부로 채울 수 있고, 근데 유일하게 채우기 힘든 게 저는 문학이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작가님이 하신 얘기를 국어 전문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다 읽으라고 그래요. 그거 읽어주는 게 어디냐. 좀 냅둬라. 그럼 네가 읽고 싶은 거 읽어라고 해야지. 이거 읽어라고 했다가 그냥 다 안 읽어버리는 수가 있다. 고마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자기주도 학습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저는 되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엄마가 아이랑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독서에서 싸우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독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독서는 취미고 취미는 잘할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거 해야죠. 그러니까 독서로 싸우지 마셔라. 집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큰데 그걸로 많이 싸우시니까. 최근에 또 책 새로 내신 게 있어가지고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초등 학부모님들한테 플래너, 복습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엄마 입을 한번 거쳐서 가다 보니까 잔소리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건너뛰고 싶다. 직접 엄마들이 힘드니까 아이가 직접 워크북 형태로 쓰면서 공부 습관이랑 과목별 공부법을 좀 재밌게 재미는 없을지라도 유익하게 엄마의 잔소리를 줄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워크북 초등 공부 습관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서점에서 검색해보시고 하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애들한테 줘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되게 장점 중에 하나가 QR코드가 매 페이지마다 있고 그걸 찍으면 제가 나옵니다. 정말요? 제가 제 영상이 있어요. 제가 직접 그 습관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도 해줍니다. 아빠보다 많이 보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얘기 찾아오겠습니다.